박성우를 향한 안준호의 하극상은 군대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쉬이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성우의 그릇된 행동은 안준호의 분노를 부르기에 충분했죠. 좀 더 쉽게 말해서 박성우는 맞을 짓을 했습니다. 더 맞아야 할 겁니다. 그걸 알기에 안준호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상황에서 안준호는 결국 영창행을 피할 수 없죠. 드라마 DP는 이렇듯 1화에 실패하는 경우를 던져놓고 2화부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을 DP의 행동 원리, 성공적인 방식, 그리고 문제점을 보다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박성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DP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탈영병을 잡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탈영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 안준호의 큰 실패와 그로 인한 상처를 이미 같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임지섭 대위, 다른 하나는 한우열입니다. 안준호와 박범구에게 상반된 윗사람이 생기는 셈이죠. 임지섭은 등장부터 초병을 갈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한우열은 근무 중에 칼에 찔리는 부상을 당한 채 병원 신세를 지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도 임기응변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둘은 부대로 들어옵니다. 임지섭은 제일 먼저 DP를 정리합니다. 임지섭이 원하는 것은 실적. 이 녀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적을 챙기려고 합니다. 나이로 보아서는 육사 출신으로 보이고 진급에 적극적일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임지섭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하급자라고는 하지만 박범고에게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오죠. 길을 확 휘어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상급자가 질문을 했으면 자초지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해야죠.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길을 죽여놔야 한다. 보통 직업 군인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것도 장교들에게서 유독 흔하게 보입니다. 직업 군인들이고 나름대로 군사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남자들의 세계인지라 저런 종류의 인간들이 흔하게 보이죠. 강한 말을 내뱉고 성질을 보여야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누구든 일단 기싸움을 시도하고 자기 위치를 확실히 하려는 유치한 인간들. 장교 중에서 확실히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유치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뒷부분에서 통신감청 영장을 받으려는 박범구에게 기싸움을 시전하는 장면은 참 명장면입니다. 예를 갖추거나 존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모니터만 바라보는 저 태도는 임지섭이 멍청하고 엉터리라서, 진짜 양아치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나는 너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는 사병 애들이나 박봉구 중사 너나 마찬가지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박범구가 성질을 내면 안 되니까 요청한 일은 시원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할 때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눈치를 한번 살피고 전화를 거는 식으로 진행하죠. 그 과정에서 임지섭은 해요체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하대나 다를 바 없죠. 박범구는 용무는 원하는 대로 처리했지만 임지섭의 온갖 간보기를 고스란히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 나갔을 때 헛웃음이 나오죠. 임지섭은 한 방 먹였다는 표정을 짓고요. 박범구는 임지섭을 처음부터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고 직장인인 박범구에게 임지섭은 상사입니다. 그리고 실적 우선주의를 내거는 상사라면 차라리 일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원하는 실적만 내놓으면 과정에서의 문제는 적당히 눈 감아주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면에서 박범구는 자기보다 약간 더 양아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는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정현민을 잡을 때 결국 박범구와 임지섭은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임지섭은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선을 넘습니다. 보직이 군탈 담당인데 탈인명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실적 높이라고 멍석까지 깔아줬는데 왜 똥을 싸지르시냐고 이 박중사님아.
물론 수방사와 관련해서 터진 이 큰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분노를 부추긴 건 사실이지만 임지섭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지섭의 입장에서는 이미 박범구를 휘어잡았거든요. 기싸움을 여러 번 걸었고 자기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임지섭은 더 세게 나갑니다. 살짝 건드려보고 반응이 없으면 더 세게 건드려보고 이제는 반말에 욕설까지 섞습니다. 지금 임지섭의 심리는 내가 이래도 네가 뭐 어쩔 건데? 하는 마인드입니다. 유치하고 저속하지만 너무나 디테일하고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런 간보기와 에스컬레이트하는 공격성은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쥐고 흔들려는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만만하게 보이면 먹힌다. 임지섭은 그런 부분을 간부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임지섭은 중요한 순간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고 주도권을 박범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박범구를 압박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박범구는 충분히 임지섭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너 죽자 나 죽자로 덤빌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임지섭은 그때 겁을 먹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한번 기세가 꺾이면 예전처럼 하기가 참 힘들죠. 속된 말로 한번 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후로는 기세등등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임지섭이 그려놓은 지배 체계가 박살났거든요. 그 이후 풀이 죽은 임지섭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밟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도권을 내준 후 기가 죽어버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살린 것은 배우 손석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성질내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 양아치다운 모습이라든지 말끝에 욕을 맛깔나게 붙이는 부분이나 상대를 겁박하는 연기에서 디테일이 분명합니다. 진행상 박범구가 더 강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도 연기에서는 손석구가 김성균을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김성균의 대사나 연기가 연극 톤으로 보일 정도로 손석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장교와 부사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도 인상 깊었고요. 임지섭이 좀 어설펐죠. 박범구에게 대놓고 간보고 싸움을 걸 게 아니라 기회를 봐야 했습니다. 부사관을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야지 누르려고 하면 안 되죠. 아직 임지섭은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채 고등학교 일진처럼 굴었고 그게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임지섭의 지시로 영창에서 자대로 DP로 복귀하는 안준호. 그런 안준호를 위로했던 건 조석봉이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대사를 읊는 흔한 오타쿠. 약간 거북한 면은 있지만 조석봉은 착한 천사 선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사람은 군에 적응하기가 어렵죠. 아주 운이 좋아서 이 사람을 지켜줄 강한 선임이나 동기들이 있지 않다면 이런 착한 마음은 마치 정글에 내던져진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할 겁니다. 군대라는 게 착하고 약해 보이면 먹히는 세계니까요. 그리고 매년 20살이 된 청년들은 바로 그 세계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가야 하는 거고요. 이후 한우열이 등장합니다. 내무반, 아니 지금은 생활관이죠.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우열, 그리고 놀라는 병사들의 모습. 이 대목은 자세히 보면 리얼리티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우열이 야, 한마디를 투웨이건이야? 하고 다른 병사의 말로 DP 조장이 한우열 상병이라는 걸 알게 된 병사들이 경례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바로 그 전 장면에서 디테일이 묻어납니다. 다른 병사들이 엉거주춤 서 있을 때 네모반의 제일 깊은 곳을 보죠. 그러니까 TV 가까이에 있는 곳, 누워서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 두 병사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손을 들거나 휘휘젓죠. 이들은 아마 최소 한우열의 동기이거나 선임인 사람들일 겁니다. 한우열이 실세인 상병이니까 그 이상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누워서 미동도 없는 이 사람은 딱 봐도 말년 왕고입니다. 거의 시체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죠. 이 한 장면으로 이 내무반의 권력 구도를 한 방에 이해하도록 배치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DP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드라마죠. 디테일. 진짜 장난 아니죠. 한우열이 집에 가려면 왜 왜 실세 아직도 놀이를 실세놀이라고 하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물을 때 뒤에 있는 병사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장면. 이런 부분이 DP를 신선한 드라마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권력 구도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황장수와 한우열의 대립입니다. 한우열은 폭력적이고 거친 황장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황장수의 모든 말에 말대답을 하며 깐족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 한우열이 황장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황장수는 말년이 가까운데도 실세 놀이를 하는 후임들 괴롭히는 못난 선임이고 한우열은 내무반 상황을 보건대 선임은 적고 후임은 많습니다. 실세상병인 한우열이 곧 나갈 황장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체처럼 자고 있던 왕고가 깨어나서 상황 정리를 해줌으로써 황장수는 한우열에게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안준호에게 뽀글이를 허락하는 한우열. 여기에서 한우열이라는 인물이 후임을 아주 잘 다루는 영리하게 군 생활을 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P 조장이라는 직책상 후임을 잘 데리고 다녀야 자신이 편하니까 일단 경직된 관계부터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한우열이 안준호의 아빠 군번이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뽀글이를 먹을 때 반합 뚜껑을 받치는 저 디테일. 뽀글이를 할 때 라면 봉투에 구멍이 있거나 이해할 수 없게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를 받치고 먹는 거죠. 물론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 맛있는 게 아닐까? 라는 한우열 상병의 말은 틀렸지만요. 한우열이라는 인물은 거의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보통 천사라고 말하는 선임들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게 보통 남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한우열은 안준호에게 잘해주는 게 도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걸 먹여주는 게 아니라 집에 데려가서 라면을 대접하기도 하고 가끔 선을 넘는, 그것도 목욕하다 완전히 선을 넘어서 거의 개기기까지 하는 안준호의 무례함을 전부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선임한테, 그것도 아빠 군번인 실세 상병에게 이등병 나부랭이가 물을 끼얹었는데 그걸 봐준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정 같은 인물이죠. 구교환이 연기한 한우열은 너무나 매력적인 인물이고 이 인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지만 그의 존재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에는 진지함이 빠져 있어요. 그저 안준호에게 DP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드라마의 구성상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에 머무르고 맙니다. 한우열이 DP조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의 백미일 겁니다. DP는 마치 탈영병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움직이고 탈영병을 찾아내서 체포해 군으로 데려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필요한 영장은 군에서 발부해주고 DP는 활동비를 바탕으로 추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최준목이라는 인물의 실체에 다가가죠. 여담이지만 한우열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재미있기도 하고 뼈아프기도 합니다. 탈영병들은 항상 게임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메일을 보낸다는 걸 지적하는 대목이나 탈영병을 찾으러 제일 먼저 가는 곳이 PC방이라는 점.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갈 곳이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활동비가 모자라서 엄마 카드를 쓰는 부분들도 현실적이라는 호평을 받았죠.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었던 최준목. 탈영을 한 후에 들킬 것이 두려워 돌아다니는 이 인물은 사실 죽으려던 것도 영원히 도망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색무취한 성격, 그리 활발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아 친구들이 입대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했던 이 사람은 군대에서는 먹잇감이 되기 쉬운 캐릭터였습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개머리판으로 가격당하죠. 밤에는 코를 곤다고 못 자게 하고 낮에는 졸면 안 된다고 때리니 최준목에게는 쉴 곳이 없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잠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지옥과도 같은 곳. 탈영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휴가 복귀 시간을 놓치는 휴가 미복귀를 제외하면 탈영을 하는 병사들의 원인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부대 내의 갈등 때문에 선임의 괴롭힘을 못 이겨서 바깥 세상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혹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유, 즉 아픈 가족을 두고 왔다든지 가족들의 생계 유지 때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로 병사들은 탈영을 합니다. 어느 하나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최준목 같은 사람은 사람의 성품상 남을 아프게 하거나 공격하지 못할 인물입니다. 아마 이런 인물들은 체제에도 수능적이고 인내심도 강한 타입일 겁니다. 하지만 군대는 이런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곳이고 그 괴롭힘은 탈영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최준목은 뒤에 나타날 다른 종류의 일탈 행위에 대한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준목은 어머니와 통화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터지는 눈물,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최준목은 뭐가 미안했던 걸까요? 한우엘과 안준호에 의해 체포되던 그 순간에도 최준목은 아무도 없는 그 지하철이 너무나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2년의 군생활 동안 그에게 편안한 순간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걸 잘 알기에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군인이 되면 왜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가? 그런 군인들이 문제인 것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DP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혹은 물음 그 자체일지도 모르죠. DP는 황장수의 모습을 통해 그 괴롭히는 이들의 입장과 세계를 그리지만 이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인간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거기에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최준목을 괴롭히고 구타한 이들의 악행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상적인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간 병사들은 저마다 힘들고 자기를 지키느라 괴롭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편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일이야 나랑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동기부여도 목표의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그저 저녁 날을 기다리며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인 병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병사들을 챙겨주고 부족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나이브한 상상입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자처하고 누구라도 이기적으로 변하는 곳, 그렇게 만드는 곳이라고 드라마는 말하려는 듯 합니다. 아마 DP3편은 가장 이질적인 에피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경이 일단 부산이고 안준호와 한우열은 휴가 중에 임무에 투입된다는 스토리, 그리고 다른 DP와의 공조가 들어가면서 드라마 전개의 다채로움을 챙기고 있죠. 거기에 작중 무대가 유흥업소고 한우열과 안준호가 유흥업소에서 호스트, 이른바 선수로 활약하며 정현민의 주변인에게 다가간다는 대목이나 안준호의 격투 장면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면에서 3편은 아주 오락적인 에피소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볍고 들뜨고 오락적인 분위기가 DP 전체의 분위기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스토리 진행상 주인공 DP 2인조가 휴가 중에 들른 곳이라는 걸 감안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정현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현민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게임에 과몰입하고 아버지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내고 여자친구를 구타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인물도 현재 탈영 중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군대에서는 적응에 실패해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내심의 부족이죠. 이런 종류의 인간은 군대에서 야비하게 굴거나 성질을 못 이기고 영창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못 견디고 도망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인물인 셈이죠. 그렇기에 이 에피소드의 초점은 정현민이 아니라 문영옥에게 맞춰집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이런 쿨한 태도가 좋습니다. 동정을 받을 만한 최준목을 너무 불쌍하게 그리지도 않고 인간 쓰레기인 정현민에게는 아예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문영옥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DP에서는 흔치 않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에피소드는 마찬가지로 요즘 청년들의 실체를 말하려는 듯 노골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시절에 대부분의 여성은 대학생이겠죠. DP는 그런 대학생이 아닌 여성들의 삶을 슬쩍 비추는 겁니다. 우선 한우열과 안준호가 먼저 찾아간 이지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지은은 처음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우열이 건넨 반창고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목에 난 상처와 갈라진 발 뒤꿈치를 보여주죠. 문영옥은 이지은처럼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연차를 내고 안 나오고 있다고 하죠. 드라마는 이 여성들의 노동을 반창고로 보여주지만 실제 이들이 일하는 현장이 감정 노동의 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지은이 반창고에 반응하고 마음을 연 건 이지은이 일하는 그 감정 노동의 현장에는 이러한 따뜻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아세우고 따지고 갑질하는 손님들이 주는 상처는 발목에 난 하이힐의 상처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죠.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도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그리고 문영옥이 호스트바에서 정현민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문영옥은 안준호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문영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건대 영옥은 백화점에서 일하던 중 정현민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정현민을 사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현민은 자신의 여자에게 가혹한 인물이었고 문영옥은 그런 정현민을 돕기 위해 화류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호스트들이 자신에게 빠져든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여성은 그 돈을 만들기 위해 재산을 날리거나 빚을 지거나 혹은 호스티스가 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유흥업소에서 영옥이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고 준호와 영옥이 가까워지는 이 부분은 물론 준호가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옥이 준호에게서 자신과 같은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영옥이 말한 그늘이 가득하다는 준호의 얼굴. 준호는 영옥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준호는 영옥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버텼던 사람. 오직 준호만을 생각하는 사람. 언뜻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듯하지만 영옥에게는 뿌리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준호에게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것도 혼자 가기는 무서워서 준호를 데리고 바에 가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의 점장은 영옥에게 대놓고 이 차를 나가라고 권유합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영옥의 입장을 알고 그녀에게 매춘의 길을 제안하는 세상. DP가 그리는 청춘의 삶은 이처럼 험난하죠. 마지막까지 300만 원을 들고 정현민을 찾아간 것으로 보면 문영옥은 정말로 순진한 여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폼을 잡고 뭔가 있는 것처럼 굴지만 알고 보면 답도 없는 정현민을 끝까지 믿어보려는 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현민에게 돈 준다고 백화점 때려치고 바에서 일을 했던 거죠. 2차 제안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정현민은 그런 문영옥에게 다시 손찌검을 하려고 듭니다. 영옥의 허탈함이 여기까지 들리는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끝까지 누구도 동정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문영옥이 돈을 들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영옥을 향할 수 있었던 동정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분쇄합니다. 여기에서 드라마의 목적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동정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밝은 대낮에 드러내놓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유독 유흥업소가 많이 나옵니다. 신우석도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정현민도 문영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어두운 곳, 돈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가장 탐하는 곳, 그 젊은 육체를 노동을 착취하는 곳, 세상은 어디나 젊은이들의 노동을 빨아들이면서 돌아갑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허치도, 조석봉, 그리고 황장수의 이야기 말입니다.